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정치개혁으로 희망을 안겨줄 저 유석엽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읍 시민, 고창 군민들께서 정읍 시장을 거쳐서 18대, 19대, 20대 3선 국회의원으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18대, 19대는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저를 당선시켜서 거칠은 황무지에 씨앗을 심고 또 싹을 틔워서 저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또 저를 선택을 해주셔서 국회의원의 꽃이라는 상임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꽃을 활짝 피워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 정읍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4.15 총선은 우리 정읍과 고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꾼을 뽑는 기준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시민과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시민,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 또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4선 의원으로 세워주신다면 중앙정치무대에서 보다 큰 위상과 힘을 가지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나 지역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민, 고창 군민 여러분, 저 유석엽에게 이번에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읍시민과 고창 군민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창의 경우에는 고창과 부안을 잇는 부창대교가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안군의 반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보류가 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부안군을 설득을 하고 중앙부처를 설득을 해서 작년 12월 달에 예타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은 아마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부창대교를 가급적이면은 조기에 완공을 해서 고창 관광 시대를 활짝 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본격적 발병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실시해온 검역 및 방역 체계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대응과는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 선고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최대 1.1%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산업의 일자리 7만 8천 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너무 추경을 남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추경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도 첫 해인 2017년 일자리 추경에 이어 이듬해 청년 일자리 추경, 지난해
미세먼지 및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추경도 매년 추경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원래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좀 더 거쳤다고 이를 저축하기는커녕 그때그때 허겁지겁 다 써버리고 나니 이제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을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은 모두 가짜입니다. 진보도 가짜이고 보수도 가짜입니다. 진짜 진보는 부모 잘못 만난 아이들과 자식을 잘못 둔 노인들, 중증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 노동단체조차 구성 못하는 취약한 비조직 노동자를 대변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외면한 채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노동 부족들과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잘 조직된 노동자들만 배려해왔습니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취약층 노동자들은 오히려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자칭 진보정당들은 경제와 거리가 멉니다. 경제를 모르는 진보, 공부를 안 하는 진보는 모두 가짜입니다. 보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응당 보수라 지키는 것입니다.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칭 보수들은 어떻습니까? 민족 통일의 책무는 져버린 채 남북관계에 딴죽을 걸기 바쁩니다. 나라를 지키자면서 다른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의 지도자들은 병역조차 면제된 사람이 많습니다. 신체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했던 독재 정권은 옹호하고 5.18에 맞서 투쟁한 민주화운동은 폄하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광장에서 피 흘렸던 사람들이 모두 빨갱이 간첩이라던 역사의 죄인들은 아직도 가짜 보수의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진짜 보수라면 오히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서 투쟁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앞에 저들은 가짜 보수에 불과합니다. 일제의 부역 행위를 정당화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결단코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통합 모임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짜 진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분권형 개헌과 제대로 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를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이대로라면 누가 집권을 하든 계속 사회는 양분되어 격한 대립을 반복할 것이고 우리 정치는 더욱 구렁텅이로 빠질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아끼고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혁신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정치, 기후변화와 환경,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정치,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하고 극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금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청년이 골라가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세상, 나이가 70이 넘어도 2, 3년만 더 일해달라고 붙잡히는 세상, 5년 후에는 일본을 뛰어넘고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고도 우리 힘만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세상, 공공부문 감축과 노동개혁으로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안정과 보육, 교육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정치개혁으로 희망을 안겨주고 새로운 대한정치 세력의 태동과 출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